안녕하세요.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.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죠?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과 보람, 그리고 소득까지 찾을 수 있는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흔히 은퇴 연령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사실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. 22만 8,543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입니다.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죠. 87세 신청자분의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돈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. 그럼 이런 간절한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왜 이렇게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 배경을 좀 보고요.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건지, 또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 사업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죠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정부의 지원 사업.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? 그 공식적인 해답이 바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. 이름이 좀 길죠? 이게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요,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.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새로운 보람과 활력을 찾도록 돕는 것. 이게 바로 진짜 목표인 거죠. 두 번째, 일자리의 종류입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이 사업은요, 개인의 경력이나 건강 상태, 그리고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. 맨 왼쪽의 공익활동형은 가벼운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. 중간에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내가 가진 특정 기술이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 민간형으로 갈수록 급여도 높아지고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더 본격적인 일자리에 해당하죠. 내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참여 자격 조건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참여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상이 됩니다. 일부 일자리는 만 60세부터도 가능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청 불가 대상입니다. 이미 생계급여 같은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직장에 다니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, 신청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. 이 좋은 일자리들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?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신청 방법은 아주 편리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노인 일자리 여기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. 직접 방문하는 게 편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같은 기관을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? 전혀요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신청서를 내고 나면 간단한 상담과 면접을 거치고요. 선발이 되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.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노인 일자리를 살펴봤는데요.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왼쪽을 보시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보이시죠?
오른쪽 그래프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 보여주고요. 한마디로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요, 이 사업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건 당연하고요. 가운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1년에 한 사람당 의료비가 약 7만 원이나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사회적으로도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입증된 셈입니다. 그리고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2027년까지는요,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40% 이상으로 확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건 더 이상 어르신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. 결국 이 사업은요,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다리처럼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어르신 개인에게는 소득과 건강, 그리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해주고요.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세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.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